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권희 차장이 꼽은 상승 예상 업종 섹터는 비메모리 관련주입니다. 파운드리 시장 확대 예상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이 파운드리 시장이 상당히 핫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파운드리 하면 파운드리는 뭐고 또 비메모리는 뭐냐 자꾸 헷갈리게 막 같이 막 시스템 반도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 이제 파운드리라는 거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생산 방식, OEM 방식을 이제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주문자가 이제 뭐 인텔이나 이런 데서 주문을 하면 뭐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주로 이제 주문하는 게 비메모리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같이 그 파운드리 얘기가 나오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텔이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죠. 이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뭐 주주들과 투자자들과 함께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IR 비슷한 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나노 공정 그동안 이제 10나노급 뭐 12나노급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생산하던 인텔이 지금 공정 7나노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저 위에 보면 7 뭐 이렇게 써 있죠. 그때부터 이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좀 지연될 수 있다. 자기들이 이제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7나노 공정을 자꾸 연구하고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수율이라는 게 결국에는 만들어도 단가가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량이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드는데 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외부에 잘 만드는 회사에 넘겨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수율 문제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연기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인텔이 앞으로 그러면 7나노 이하 제품을 아예 안 만드는 게 아니냐, 설계만 하고 만드는 걸 뭐 이제 다른 쪽으로 파운드리를 맡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이제 인텔이 다시 그 수율을 잡아서 뭐 6개월이나 뭐 12개월 뒤에는 본인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설계부터 뭐 생산까지 다 할 수 있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서버 시장이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서버 시장에서는 세계 1위로 지금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텔에서 지금 뭐 7나노에 너무 이렇게 뭐 몰입을 해서 뭔가를 만든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뭐 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그러면 이거는 위탁 생산을 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예. 모양으로 그런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 전환을 하면서 결국에 위탁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량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언급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없는데 그동안 이제 인텔이 발주했던 물량, 생산했던 물량 이런 것들을 쭉 따져봤을 때 애널들이 이제 분석을 이제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애널리스트죠. 네. 그럼 분석을 해보니까 대략 그래도 한 43억 달러 규모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5조 원 정도가 넘는 그렇죠. 금액이네요. 5조 원 굉장히 큰 규모죠. 예. 이게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 대만의 TSMC 요즘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TSMC가 2019년 매출의 한 12%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비메모리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과 비교를 하면 또 엄청난 규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SMC와 삼성전자가 이제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가 받을 거다. 파운드리 업체들이 뭐 중국 업체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7나노급을 생산할 수 있는 데는 TSMC랑 삼성전자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IBM이죠. IBM이 쓰고 있는 7나노급 CPU의 그 칩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는 걸 이미 이제 시장에 입증을 했죠. 현재 순위는 이제 뭐 TSMC가 압도적인 1등이고 사실은 삼성전자가 좀 격차가 좀 많은 2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그러면 뭐 어떻게 뭘 받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기존에 이제 애널들이 분석해 본 결과로는 뭐 CPU는 주로 이제 TSMC라든지 네. 칩셋 파운드리라고 해서 또 이제 그 새로운 공정이 있는데 그 분야는 삼성전자가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뭐 잘하면 삼성전자가 뭐 CPU나 뭐 아니면 서버용 그 7나노급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수주할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삼성이 올 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 파운드리를 강화하겠다, 뭐 비메모리를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뉴스 플로우를 또 따라가 보면 결국엔 그 TSMC랑 삼성이 둘 다 이제 뭐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삼성은 한 2년에서 한 5년 뒤면은 파운드리 업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하고 지금 투자를 계속 지금 늘리고 있는 상태죠. 21년부터는 더 확대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투자가 관련해서 이제 최근 들어 보면 뭐 며칠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한 두세 달 전부터 이미 네. 이런 관련주들은 좀 상승 랠리를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부장 펀드 관련돼서도 그랬고 예. 뭐 일본 때문에 이제 발생됐던 뭐 그 국산화 문제 이런 것까지 같이 엮이면서 사실은 좀 많은 종목들이 랠리를 좀 보였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좀 조정을 받고 다시 갈 자리다라고 봤을 때는 한 번은 이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제일 큰 관련 종목은 뭐니 해도 뭐 삼성전자겠죠. 예. 최근 뭐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뭐 최근 6만 원까지 이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를 그럼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뭐 장비나 뭐 소재 업체 이런 업체들을 한번 쭉 찾아보면 그러면 장비에는 원익 IPS라든지 뭐 유진테크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레이저 프린팅, 뭐 레이저 이제 장비를 갖고 있는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PSK, 뭐 그다음에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들이 지금 주로 이제 좀 시장에서 거론이 또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재 쪽도 이제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와 뭐 SNS텍, 뭐 물론 이제 그 외에도 FST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공정에는 테스나, 뭐 DB하이텍, 뭐 아니면 뭐 네페스 이런 종목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디자인 관련돼서는 코아시아랑 AD 테크놀로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 정도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최근에 지금 파운드리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이 있고 그 시장에 대한 또 수요 확대 뭐 이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비메모리 관련주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업종이다, 섹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피해야 할 섹터,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희 차장이 꼽은 하락 예상 섹터는 석유화학 업종이군요. 네, 불투명한 하반기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하반기 전망이 좀 좋지 않은가 봅니다. 일단 최근 들어 이제 화학 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워낙 그 유가가 폭락을 했을 때 뭐 거의 네.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근데 그렇죠. 그때 사들였던 물량들 때문에 마진율이 개선될 거다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반등을 좀 보이기도 했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좀 마진율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3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다시 또 좀 뭐 하락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제 석유화학의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이제 플라스틱이죠.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 때 주 원료인 에틸렌의 이제 그 움직임을 보셔야 되는데 이 에틸렌이 3분기를 정점으로 점점 하락할 하락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사실 석유 업황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공급과 이제 수요의 사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수요는 그닥 늘지 않고 있는데 공급이 늘어나는 국면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중국에서 이제 에틸렌 생산을 다시 또 늘릴 예정이고요. 이 증설 규모를 보면 굉장히 좀 뭐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ECC라고 해서 지금 결국 에틸렌을 만드는 공장들이 더 가동을 좀 많이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가격들이 올라오면서 미국이 점점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중국에서도 생산을 많이 하고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다시 또 진출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뭐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뭐 다들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플라스틱 사용을 좀 규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럽이나 중국 이런 쪽으로 해서 범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수요도 좀 부진해서 사실은 수요가 좀 올라오거나 아니면 대체로 뭔가가 이제 뭐 뚫리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좀 정체되어 있는 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관련 종목들 뭐 이제 물론 LG화학이나 이렇게 신성장 동력을 붙인 뭐 석유화학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전통적인 석유화학을 하는 업종들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뭐 딱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공급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수요가 지금 마땅히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석유화학 업종은 조금 거리를 둬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까? 일단 뭐 관련돼서 지금 뭐 비메모리 관련돼서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좀 작은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네. 스펙으로 상장한 회사고 사실은 이제 글로벌 1위 장비 업체라고 해서 지금 예전에 아마 EUV 뭐 비메모리 하면서 나온 네덜란드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ASML이라고. 네. ASML이 이제 세계 1위 장비 업체인데 이 장비 업체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반도체 이제 미세 공정 관련돼서 소재도 지금 공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결국엔 이제 이런 것들도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기존에는 이제 ASML 매출 비중이 한 2019년 기준으로 77.3% 거의 대부분이었죠. 네. 그 업체도 지금 결국엔 증설 이슈 때문에 ASML 장비를 계속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모성 부품이다 보니까 한번 장비가 들어가면 계속 이제 매출이 발생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엔 이제 그리고 또 반도체 장비 부품 코팅 사업도 진출을 해서 사실은 포인트 엔지니어링 보면 파운드리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투자가 늘어나면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단지 이제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TSMC에 ASML 이렇게 들어가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실 때는 투자는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가격도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어서 네. 일단은 매수가는 지금 어제 종가가 3,890원에 끝났는데 뭐 이 정도 가격 한 3,900원 정도 가격에서 매수하셔서 목표가는 한 5,000원, 한 30% 정도 업사이드 정도 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뭐 3,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300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비메모리 관련주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석유화학 섹터는 조금 거리를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포인트 엔지니어링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건희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